국민의당 최고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당대표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63차 최고위원 회의 시작합니다. 이어서 안철수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개막식을 시작으로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 대회가 27일간 펼쳐집니다. 이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온 국민이 힘을 모읍시다. 평창올림픽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세계인의 축제가 되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수들 그리고 남북 단일팀 모두 응원하고 그동안 흘린 땀만큼 마음껏 실력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상임위 보이콧을 하면서 민생 현안이 산적한 2월 임시국회마저 멈춰버렸습니다. 법사위원장 사임을 두고 벌어진 구태적인 정쟁에 또다시 국민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양당제에서 극한 대립의 치킨 게임을 하며 민생은 아랑곳 없이 각자 이익만 챙기기 위한 단골 메뉴인 보이콧. 이제 정말 지겹지 않습니까? 국민은 지긋지긋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될지 뻔히 알면서 불을 지핀 더불어민주당이나 민생을 볼모로 국회마저 멈춰 세운 자유한국당. 그 무책임의 끝은 도대체 어딥니까? 협치의 리더십도 진정성도 없는 여당. 기본적 역할도 방기한 채 정쟁만 일삼는 제1야당이 만든 작금의 정치 현실이 민생을 위한 대한야당의 필요성을 강력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민생은 말로만 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자유한국당은 즉각 보이콧 철회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 연휴 전에 제2의 제천 밀양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비롯해서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법안 등 서민에게 시급한 민생 법안들부터 빨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정치가 해야 할 일이자 국민께 드리는 최고의 설날 인사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대한야당으로 새롭게 거듭나 기득권 거대 양당의 횡포를 저지하고 오직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전력 다하겠습니다. 김동철 원내대표께서는 과로로 오늘 부득이 최고위원으로 나오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장진영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상파 방송이 이상한 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어준, 주진우 등 노골적으로 친문 성향을 보여온 인사들이 속속 지상파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등용되고 있습니다. 대놓고 어용방송을 하겠다고 선언한 인사가 예능 프로도 아니고 공정성이 생명인 시사 프로그램에 그리고 출연자도 아니고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진행자로 등용된 예는 박근혜, 이명박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더니 이게 공정입니까?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을 보고 무엇을 배운 겁니까? 김어준 씨는 최근 자신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인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보수 세력이 지방선거 후 홍준표를 안철수로 교체하려고 한다. 홍준표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말로는 적폐청산을 떠들지만 기실은 적폐청산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망언입니다. 적폐청산이 아니라 적폐파리가 목표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인사가 지상파 방송의 진행자가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런 편파적 인사들을 진행자로 기용한 배경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SBS와 MBC가 이들 진행자들을 즉각 교체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국회의원 중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모두 도입할 경우 국민의당 의석수가 최대 83석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77석까지 의석이 축소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최대 22석까지 늘어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어제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지난 20대 총선의 민의는 이미 지역 패권주의가 크게 완화되었고 거대 양당도 무너졌다는 것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실증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선거구제와 현행 비례대표제가 민의를 왜곡하여 거대 양당제를 유지시킨 것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현행 선거구제는 국민 표를 훔치는 도둑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속아온 것입니다. 최대 83석으로 제2당이 되어야 했던 국민의당이 38석이 되고 22석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었던 정의당이 3분의 1도 안 되는 6석 미니정당 서름을 받는 것은 국민의 민의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정당한 표를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한사코 거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하겠다면서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이들은 가짜 민주주의자들입니다. 국민의 표를 훔치는 적폐 제도를 고치지 않겠다는 이들이야말로 적폐 연대 세력입니다. 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거부하다가 적폐의 한 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중로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은 5.18 특별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의 헬기 사격 의혹 등을 조사해온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가 그제 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헬기 사격이 사실이었다는 점과 5.11 연구위원회 등의 사건 은폐를 위한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더욱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군인이 그 본분을 망각하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들인 무기로 무장하지 않은 시민을 향해 식탄을 발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해 유가족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자식들의 죽음에 절규하며 지난 37년 세월을 어떻게 견뎌왔을지 안타까움에 목이 메입니다. 발표 내용을 들으면 도대체 국민에게 국가란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지 못하는 국가는 도대체 그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5.18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이 있었으나 이념, 지역, 진영, 정치 논리 등의 개입으로 지연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엊그제 실시한 5.18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 국민의당 38명 모두 입법에 참여했던 특별법이 여야를 떠나 모든 국방위 위원들이 한마음으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정의로움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투명하게 진실을 밝혀 더 이상의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며 한층 성숙한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국회가 앞장서서 진실이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 온 국민의 아픔과 피해자분들의 피 맺힌 한을 조금이라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5.18 특별법 공동 발의자 대부분이 호남지역 의원이었다는 점은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문제는 결코 호남만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또한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5.18 특별법은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왜곡과 편매입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여 다시는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사건에 투입되어
땅에 떨어진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겠다는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대부분의 군인들이 더 이상 불명의 새로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국민들의 숭고한 희생을 역사가 기억하고 후손들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우리 역사의 진실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관영 사무총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위와 관련한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2월 7일 날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3당 원내대표가 합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 의원들 선거구제와 의원 정수에 관한 합의를 보지 못해서 처리가 불발되었습니다. 7일 오전 내내 회의 자체가 파행을 계속하다가 결국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 선언으로 인해서 완전히 물러나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회의는 20일입니다. 20일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통과하기 위해서는 설 연휴를 고려할 경우에 대단히 일정이 빡빡합니다. 지금까지 양당이 보여준 협상 태도에 근거해 볼 때 미래를 낙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동안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들은 땅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광역단위의 연동형 비례제, 그야말로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 기초의원의 경우 중대선거구제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구제가 2인 선거구제가 4인 선거구제로 확대 개편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고 20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저도 소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개회의를 마치고 비공개로 회의를 전환하겠습니다. 통합 과정에서 부처주야 애써주시는 국민의당 출입기자단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